자, 스크립트 태그라고 해서요. JSP에서 쓰는 태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HTML 태그는 아시죠? 그래서 뭐 HTML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작 태그, 종료 태그 해서 뭐 꺽쇠갈로죠. 꺽쇠갈로 안에 HTML 그 이름이 오고요. 태그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종료 태그 같은 경우에는 태그명 앞에 그 슬래시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한 쌍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시작 태그로만 이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 JSP에서는 요런 이제 HTML 태그와 함께 그 이 JSP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JSP 명령인데, 그 JSP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JSP 태그를 부를 때 JSP 태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기 보시면은 스크립트 태그라고 부르죠. 스크립트 태그라고 부르고, 요 스크립트 태그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표기법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JSP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표기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태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는 실제 이제 이 태그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뭐 declaration이라고 해서 선언 부분이 들어가는 태그가 있고요. 보통 이제 꺽쇠갈로 느낌표,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이렇게 넣죠. 시작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릿 태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꺽쇠갈로 퍼센트까지만 이렇게 쓰는 거고요. 표현문 태그라고 해서 시작할 때 꺽쇠갈로, 자 지금 이제 요거는 한번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JSP에서 요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꺽쇠갈로 퍼센트, 자 느낌표, 여기 이제 선언문 오고요. 선언문이 옵니다. 예, 그리고 자 끝나는 부분에 퍼센트 꺽쇠갈로 닫고,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납니다. 예, 우리가 배웠던 요거 다 자바인데, 예, 자바 로직이 오죠. 로직. 요것도 자바입니다. 선언문인데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바 시간에 배웠던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메소드를 선언한다든지, 예, 자바 코드가 그대로 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바 시간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예, 그냥 웃으면서, 부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실습해보고 그죠? 쑥 오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문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출력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JSP에 여기 끄사글로 이렇게 퍼센트 다음에 요 는 기호가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퍼센트 끄사글로. 그래서 요 가운데는요, 출력하고자 하는 출력물이 옵니다. 출력 대상, 출력, 예, 대상이 옵니다. 여러 가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요 규칙을 한번 보시면은, 자, 스크립트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선언문 태그, 여기 선언문 태그입니다. 선언문 태그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리 태그, 여기 이제 스크립트 리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문 태그, 이거 표현문 태그입니다. 선언문 태그는 declaration 태그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스크립트 리 태그, 영문으로 또 스크립트 리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다음 표현문 태그, expression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요 이제 시작 부분은, 다음에 끝나는 부분, 예, 요 JSP에서 쓰는, 자, 태그죠. 태그, JSP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HTML 태그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HTML 태그는, 예, 태그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HTML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는 JSP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시작과 끝 부분에 이제 보시면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다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죠.
끝나는데 요 선언문이 들어가는 선언문 태그와 표현문이 들어가는 표현문 태그는 요 각각 이제 느낌표 그다음에 이퀄 기호는 기호 하나가 여기 퍼센트 다음에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요 시작 부분에 시작 태그 부분에 자 여는 갈로라고 해야 되겠죠. 껐세 갈로 여는 껐세 갈로 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HTML처럼 종료 태그는 없어요. HTML은 여기 HTML 할 때는 뭔가 HTML 이렇게 시작 태그가 있으면 그죠? 예. 해서 밑에 슬래시 HTML 이렇게 해서 닫는 태그 끝 태그가 있잖아요. 그죠? 종료 태그, 닫는 태그, 끝 태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런 형식은 아니고 JSP에서 쓰는 태그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꺽쇠가루를 열고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가루로 이렇게 닫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HTML 태그에도 보면 보통 뭐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뭐 시작 태그 하나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종료 태그 없이 BR 태그처럼 그죠? 메타 태그나 이런 거처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 꺽쇠갈로 열고 닫고 사이에 자바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에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배운 자바입니다. 자바 코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JSP 하면서 자바 코드 보세요. 여기 지금 JSP 하는데 여기 안에 자바 코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JSP 하면서 자바 문법 모르면 돼요? 안 되죠. 자바가 뭔지 모르고 뭐 자료형도 뭔지 모르고 그죠? 자바 명령 기본 이제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JSP를 한다. 조금 이제 수박 거다기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JSP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 클래스를 다 임포트해서 자바에 있는 API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I 쪽 자바 지금 API 쪽도 이제 뭐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보통 이제 API 들어가 보면 클래스에 대한 메소드가 어떤 게 있고 또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뭐 어떤 거는 비교하는 게 있고 어떤 메소드는 변환해 주는 값을 변환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API 보고 자바 API 보고 내가 이거 필요하네. 그래서 명령에서 끌었으면 되죠. 그래서 자바 API는 우리가 뭐 비교를 하면 뭐 시장, 백화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거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시장이나 백화점 가면 다 있죠. 시장이나 백화점 가면 다 있습니다. 그죠?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요리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를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선택해서 그죠? 임포트 해가지고 끌어쓰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JSP는요 자바예요. 그래서 JSP를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톰캣을 설치하셨습니다. 그죠? 톰캣 안에는 JSP 컨테이너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 JSP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JSP로 이렇게 코드로 JSP 표기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바 소스 코드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자바 소스 코드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고 그렇게 변환된 자바 소스 코드를 어떻게 컴파일해서 클래스로 만듭니다. 클래스는 실행할 수가 있죠. 그 클래스를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하는 그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요 세 가지 자 선언문 태그, 디클레이션 태그, 스크립트리 태그, 그 다음에 표현문 익스프레션 태그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겠죠. JSP 하실 때.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들도 익히셔야 되고 여기 보면 기능과 사용법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하나씩 익히시면 이제 JSP 페이지가 처음에 간단한 페이지다가 점점 이제 조금 이제 그 구성이 이제 빡빡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페이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더 봅시다. 자
자, 일단은 JSP에서 쓰는 태그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퍼센트 꺽쇠갈로 끝난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JSP 태그입니다. 그죠? 여기에 표시되는 그거는 이제 자바 명령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JSP에서 이걸 말 그대로 이제 JSP이기 때문에 JSP 표기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든 파일의 이름은요. 자, JSP 요렇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예.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드를 다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저장하실 때는 .jsp 요렇게 확장자를 주시게 됩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생겼다. 자,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난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태그라는 거, HTML 태그 할 때 요 꺽쇠갈로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여기 이제 퍼센트가 더 붙죠. 자, 요거 이제 JSP 를 알리는 거죠. 자, JSP가 요 이제 JSP라는 이거 이제 파일, 이게 하나의 파일이죠. 하나의 파일인데 요 한 개의 이제 파일이 보통 이제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죠? 화면 한 페이지가 되겠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HTML 문서를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로 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모였어요. 웹페이지가 여러 개 모이면 웹사이트가 되죠. 예, 그럼 JSP도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 역할하는 게 있을 거고 서브 페이지 역할하는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뭔가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가 있을 거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뭐 입력 폼이라든지 출력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JSP가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요 JSP 페이지가 자, 서블립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블립 클래스로 변환할 때 뭐 여기 이제 밑에 설명이 있는데 JSP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치해 놓은 요 톰캣은 WAS라고 그랬습니다.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그랬죠.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근데 요 톰캣은 우리가 웹 서버라고 하는 WS 웹 서버도 포함을 합니다. 그죠? 웹서버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웹서버는 정적 페이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웹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WAS는 동적 페이지를 웹서비스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이 WAS는 요 JSP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SP를 번역하고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값으로 이 HTML 문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올려놓은 HTML이 똑같은 것만 접속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톰캣을 통해서 항상 변화되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동적으로.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 다이내믹 웹페이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만들 때도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도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죠. JSP 할 때. 그래서 자바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자, 여기 자바 나옵니다. 제가 강조했죠. 자바 못하시면 JSP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 여기 보면 자바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HTML 코드나 일반 텍스트로 간주해 준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JSP라는 이 파일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JSP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텍스트도 있을 수도 있고 HTML 태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안에 스타일 코드도 갈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갈 수가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웹 서버인 아파치 같은 경우는 웹 서버라고 그러죠. 네, 정적 웹 서비스를 하는 이 아파치 아파치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HTML,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만든 페이지가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웹 서비스가 되는 건데 이 우리가 만드는 이 JSP는 이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같이 섞여서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요 JSP에서 쓰는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1번 선언문 declaration, 2번 스크립트리, 3번 expression. 자, declaration 태그, 스크립트리 태그, 표현문
그러니까 이제 expression 태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표기법은 이렇게 방금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느낌표가 붙고요. 표현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교 이렇게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이건 뭐 스크립트 리시라고 해서요. 여기에는 자바 로직 코드가 들어간다. 우리 자바 시간에 배웠던 자바 명령들이 있죠. 폼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폼문 뭐 스위치 케이스문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요 안에 그냥 자바 코드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선언문 한번 더 말씀드리면 선언문은 말 그대로 선언하는 문장이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자바입니다. 자바 시간에 배웠던 자바 변수 선언하고 자바 메소드 선언하는 그런 문장이 여기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생략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자바 변수나 메소드 정의 선언문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 리스트에서는 자바 로직 코드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expression. 자, 표현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출력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문. 우리 자바 할 때는 system.out.println 많이 사용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스크립트 리스트에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아웃이라는 객체가 내장 객체가 있어요. JSP에서 쓰는 내장 객체가 있어요. 이 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웃.메소드 명은 println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out.println 해가지고 코드가 나와요. 또 뒤에 예제 보면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용도가 콘솔 쪽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해줘요. 결과를.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문에는 뭐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변수 내용을 출력해 주겠죠. 그 다음에 계산식도 들어갈 수 있고 계산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 계산식 자체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들어가면 계산식을 풀이를 합니다. 연산을 해요. 예, 계산 결과값을 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 다음에 메소드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메소드 호출하는 부분이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메소드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값이 결과값이 리턴 되겠죠. 메소드가 뭔가를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리턴 값이 있으면 그 리턴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소드 호출하는 문장도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터럴 있죠, 리터럴. 우리가 앞에서 자바에서 해서 리터럴 예, 값 자체를 그냥 출력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값 넣으시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예. 자, 선언문 태그, 스크립트 리 태그, 표현문 태그가 있는데 선언문 태그는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하는 문장이 온다. 다음에 스크립트 리 태그는 요거 스크립트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크립트릿 하거나 스틀릿 하거나 예, 발음 편한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예. 스크립트하고 리트하고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스크립트릿. 그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같은 자바 로직 코드가 들어온 부분이다.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태그에는 이런 게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나 계산식이나 메소드 호출, 뭐 결과값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한 태그다. 표현문 태그. 자, 그럼 이제 요 이제 코드 어제 봤던 코드입니다. 어제 한번 봤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뭐예요? 요 부분은 HTML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HTML이죠? 요거는 이제 HTML입니다. HTML. HTML이고요. 요거 지금 이제 전체 내용은요. 뭐뭐뭐.jsp로 되어 있습니다. JSP 파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안에 요렇게 HTML 태그가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지금 보면 바디 태그 내부에 JSP 태그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JSP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HTML과 JSP 태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소스 코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인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ASP, 다음에 PHP, 다음에 JSP. 자,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ASP나 PHP나 JSP는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고, 실제 이제 이거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 코드를 전송하지도 않고 클라이언트가 또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웹 서버에서만 실행이 되고요. 어떤 실행 결과값을 HTML 코드로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 ASP나 PHP나 JSP가 실행한 결과값은 HTML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를 생성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HTML 동적인 문서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ASP와 PHP, JSP는 웹 프로그램 할 때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제 HTML이나 스타일시트나 자바스크립트 있죠. 이런 코드들하고 같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요. 지금은 이제 HTML 태그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예죠, 그죠? 그래서 요게 PGP는 ASP는 JSP는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뭐야? 웹 프로그램 한다는 사람이 HTML 태그를 몰라. 될까요? 안 돼요. 왜? HTML 우리 배울 때 그 HTML의 속성까지도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떻게 바뀐다 그러면 다 배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JSP를 하고 있으니까 JSP에서 조건문에 따라서 어떤 태그를 출력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조건이 참이면 H1 태그 출력할 거고,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H 3 태그를 출력한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 아이디가 남자 아이디다 하면 남자가 좋아하는 그 상품 구성되어 있는 그 HTML을 출력을 할 거고, 로그인한 그 회원이 여자다 하면 여자 회원이 좋아하는 상품 구성을 HTML 태그를 브라우저 쪽으로 탁 출력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JSP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처리하는 거를 직접 코드로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부분 HTML하고 이렇게 섞어 쓰는 거는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면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면 우리가 정적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기술들이 있죠. 그 기술들 거기에서 언급된 것들을 JSP든 PGP든 ASP가 같이 이제 페이지 만들 때 다 섞어서 쓰는 거예요. 섞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섞어서 쓰지만 결과물은 다 HTML로 나옵니다. HTML이나 이제 스타일시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형태로 이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내용 다시 이제 볼게요. 자,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부분 보세요.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보세요. 자, 요 시작하는 부분이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했죠. 요거 그러면 JSP 코드네. 알 수 있죠? 그죠? JSP 코드가 여기서 시작되네. 요거는 태그죠. HTML 태그고, 그죠? HTML 태그와 JSP 태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부분. 자, 꺽쇠갈로 열고 퍼센트 느낌표니까 선언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구나. 그죠? 어디까지 끝나요? 보면 퍼센트 꺽쇠갈로 닿는 부분이 쭉 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 중에서 이렇게 느낌표가 붙는 거는 디클레이션 태그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선언 태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언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변수. 자, 여기 보면 int 카운트는 3. 그죠? 자바 변수. 자,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해주고 초기값 3 넣었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자바 코드가 여기에 10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바는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넣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5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6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배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똑같아요. 그럼 여기 성질 처리해 보셨잖아요. 배열 같은 거 쓰는 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 부분도
이렇게 메소드를 내가 호출해서 쓰고 싶다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요거 메소드예요. 자, 요거 리턴 타입입니다. 자, 메소드 이름이고요. 그래서 make it low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면 요 리턴 타입, 예, 리턴 타입이죠, 그죠? 예, 스트링이 되돌아온다. 문자열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make it lower를 호출을 하면 결과값이 스트링 값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자, 매개 변수, 자,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링을 던져주면 결과값도 스트링으로 넘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자, 리턴해라 무엇을, 요거를 리턴해라 보니까 데이터 매개 변수 문자열이죠, 그죠? 문자열 객체입니다. 자, 문자열에 자 있는 값을 to lower case, 요거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우리 API 뒤에 보면 나와요. 예, 우리 지금 API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to lower cas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문자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소문자, 대문자 있죠. to uppercase, to lowercase 해가지고 대소문자 변환하는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스트링 클래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메소드가. 그래서 요 to lowercase를 호출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자 변환하는 거죠. 문자열 중에 대문자 있으면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리턴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스트링 값으로 리턴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딱 우리가 그냥 자바 그냥 선언하는 부분이 변수 선언하고 메소드 선언하는 부분이네, 그죠? 메소드는 호출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선언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에 이거를 이제 호출해서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도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 거 이제 보시면은 자, 또 이제 요 부분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 요렇게, 또 이제 끝나는 부분 요렇게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꺽쇠갈로 끝났어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스크립트 릿 태그라고 부르죠. 스크립트 릿. 스크립트 릿 태그에서는 여기에는 우리가 그 자바 로직이 들어갑니다. 자바 로직. 자, 자바 로직 코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풀은 우리가 이제 뭔가 처리하는 문장들 있죠. 프로그램이 자바 코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짧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보니까 반복문 들어가 있죠. 포함문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문 들어가 있는데 뭐 i 초기 값을 1로 주고, 그죠? 인티저 타입으로 i가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자, 참이겠죠, 그죠? 같을 동안 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실행해라.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i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1 증가시키면서 또 조건 검사하고. 자, i 값이 초기 값이 1인데 이 1이 카운트와 작거나 같을 동안이라고 하면, 자, 처음에 이제 카운트 값이 여기 선언하는 부분에 3이라고 돼 있죠. 요건 3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일 때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에 i 값이 1이니까 요거 출력된 거예요. 자바 서버 페이지 1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출력되는 뭐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쓰시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지금 출력된 거예요. JSP를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접속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 환경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시면은 브라우저 창이 뜨고, 실제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JSP 페이지에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이클립스 환경에서는 JSP 만들고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서버에 딱 접속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용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톰캣 서버에 있는 그 JSP 페이지를 실행한 결과값을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완전한 프로그램 만들고 서비스를 받을 때는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넣는 거죠. 웹 주소를 이렇게 넣고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되면 목록도 뜨고 뭐 회원 가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이클립스 안에서는 우리가 JSP를 만들고 실제 이제 로넌 서버라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JSP가 실행이 됩니다. 그죠? 브라우저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일 때, i가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자바의 콘솔로 촬영할 때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쪽에서 쓰는 객체는 자바에서 쓰는 객체고요. 여기서 그 쓰는 아웃이라는 이 객체는 JSP에서 이제 쓰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JSP 객체예요. 아웃이라는 출력 객체입니다. 내장되어 있고요. 예, 요거는 우리가 디폴트로 그냥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out.println 해가지고요. 우리 그 자바 할 때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출력문 쓰듯이 여기 out.println에서 뒤에 게 쓰는 거는 자바 우리 표기하는 방법 있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태그를 출력하고 있죠. br이라는 태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출력 결과가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쪽에서 줄을 이렇게 새로운 줄을 이렇게 바꾸려면 br 태그를 실행해야 되죠. br 코드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실행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태그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문의 조건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반 문장도 들어갈 수 있고 태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적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회원 아이디 검사해서 남자 회원이 로그인했어. 그럼 여기에 남자 회원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 이미지 태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남자 좋아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거 뭐 어떤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면도기 뭐 이런 거 좋아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면도기 이미지하고 가격하고 여기 태그가 딱 날려주면 면도기 이미지 나오고 딱 나오겠죠. 자 여성 회원이 들어왔어. 자 여성 회원이 딱 들어왔을 때 여성 회원을 좋아하는 거 뭐 립스틱 뭐 이런 거 태그가 이렇게 조건문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 태그를 이렇게 출력해주면 여기에 립스틱 이미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폰문으로 이렇게 3회 반복해서 1, 2, 3 자 i 값을 출력하는 결과를 이제 띄웠지만 이런 패턴으로 해서 동적인 웹페이지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디클레이션 태그고요.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리 태그고 제일 마지막에 익스프레션 태그 출력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꺽쇠갈로 퍼센트 자 이걸로 이제 시작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퍼센트 꺽쇠갈로 이렇게 닫았어요. 자 출력하고자 하는 요 내용에 여기 지금 메소드 호출이 들어가 있네요. 메소드 자 메소드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 make it lower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여기 지금 어디에 선언되어 있냐면 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make it lower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 소글러 안에 요 make it lower의 던져줄 매개 변수 값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hello world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hello world가 어떻게 됩니까? to lowercase 메소드 호출돼 가지고 소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hello의 h와 world의 w가 소문자로 바뀌어서 소문자로 바뀐 문자열이 다시 어떻게 요 자리로 되돌아오겠죠. 여기 이제 리턴문을 만나서 요렇게 요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요렇게 소문자로 hello world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자 앞에서 스크립트 태그 JSP에서 쓰는 스크립트 태그 세 가지 종류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 정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문이 들어가는 디클레이션 태그 그다음에 자바 로직 코드가 들어가는 자바 코드가 말 그대로 자바 명령 우리가 그 프로그램 만들 때 로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 자바 로직 코드가 들어가는 스크립트 리 태그 그다음에 출력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expression 태그, 표현문 태그. 예. 요걸 이제 구분을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JSP 스크립트 태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한 문만 들어갈 수 있느냐, 선언이라든지 스크립트리시나든지 표현문 태그가 한 문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요 꺽쇠갈로 퍼센트는 이게 아래쪽에 군데군데 필요할 때마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 리태그도 필요한 부분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예. 또 이 선언 이 부분도 필요할 때마다, 여기는 이제 한 영역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또 다시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해가지고 또 다른 거 선언해 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요 태그는. 자,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접속을 하시면 자동으로 톰캣이 얘를 이제 번역해 가지고 컴파일도 하고 결과값을 브라우저로 띄워주는데, 내부적으로 실제 이제 이 JSP 코드가 자바 코드로 바뀐다 그랬죠. 자바 코드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스크립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자바라고 돼 있죠, 확인자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 이름이 스크립팅 .jsp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 때는 JSP 코드를 스크립팅 .jsp로 만들어서 톰캣 서버에다가 올려놔요.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이제 톰캣 서비스 접속하죠. 접속하면서 스크립팅 .jsp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요 스크립팅 JSP를요, 이 자바, 자 여기 지금 자바죠, 그죠? 요 자바 코드로 번역을 해요. 변환을 해줘요. 번역보다 변환을 해줍니다.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해 줍니다. 변환해서 이제 자바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앞에서 스크립팅 .jsp가 돼 있잖아요. 요 이름을요, 스크립팅 언더바 JSP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jsp가 아니라 언더바 JSP를 바꿔서 확장자만 하고 JSP 자바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코드가 변환됐으니까 JSP 코드에서 자바 코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java를 뒤에 이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가 변환.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처리한 코드 이렇게 폴더 들어가 보시면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팅 언더바 JSP 보면, 이거는 스크립팅 .jsp가 자바 코드로 바뀐 서블릿 코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화면만 보면.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바라는 소스 코드는 실행되려면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내부 또 찾아보면 요 자바 코드가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 있는 거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JSP 컨테이너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다 해주죠.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다 실행을 해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에는 자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 명령들 다 JSP에서 쓸 수 있는 거고, 클래스도 API에 있는 클래스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JSP API는 없습니까? JSP API라고 따로 하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를 JSP에서 다 쓴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JSP라는 게 하나의 약자잖아요. 자바 서버 페이지 약자잖아요. 자바를 웹 서비스 하는 용도의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표기법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JSP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서블리스라는 자바 코드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서블릿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서블릿이에요. 그래서 서블릿도 별도의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고, 이 서블릿을 공부를 별도로 또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JSP 그냥 하시면 되죠. JSP 요 코드 쉽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제 JSP 이렇게 된 것도 두꺼운 책 한 권입니다. JSP도 그 서블릿도.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요 아래에 이제 보는 자, 요 코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게 지금 점 자바라고 끝나죠. 자, 스크립팅 언더바 JSP 점 자바니까 아, 요거는 스크립팅 점 JSP라는 JSP 코드가 자바 코드로 바뀐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자바 코드가요. 예, 이게 예. 자, 이게 JSP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코드가 요건 JSP입니다. 그죠? 지금 보는 요 JSP 코드가 요렇게 바뀐 거예요. 서블릿 코드로. 자바 코드로. JSP 표기법의 요 표기 코드가 자바 코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걸 우리가 이제 서블릿 코드라 그러거든요.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선언부, 처리부, 출력부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선언부에 보시면 우리가 그 JSP에 그 declaration 태그, 선언 태그라고 해서 선언부 태그라고 해서 int count 해서 값 주고 그죠? 다음에 변수 선언하고 다음에 메소드 선언한 거 make it lower 해가지고 요 선언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보면 public final class 그죠? 자바 코드 맞죠? 다음에 scripting underbar JSP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 클래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extend 뭘 상속받아서 요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HTTP JSP 베이스 그 다음에 implement 하겠다. 자, 뭘 구현합니까? 인터페이스 runtime JSP source dependent 하고 org 아파치 제스퍼라고 했는데 일단 runtime JSP source 그래서 요 부분을 implement 하고 요 부분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서블릿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스크립트 리시라고 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부. 그 다음에 expression 태그 쪽에 들어있던 부분이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out.print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write도 맨 출력하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역/r, 역/n 요거는 이제 엔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엔터 치잖아요. 문자로 엔터 치면은 자, 우리 보통 엔터 키는 이렇게 표시하죠. 예. 엔터 키를 치면은 이렇게 역/r, 역/n 예. 자, 요 코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 이게 클래스로 바뀌고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